80쪽을 보시면요. 거기 결번 대장이 나와 있는데 이 결번 대장은 출제됩니다. 출제되니까 몇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먼저 결번의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되겠죠. 결자는 결석할 때 결자예요. 빠질 결자입니다. 빠졌다라는 뜻이고요. 번은 지번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결번의 의미는 빠진 번호, 빠진 지번을 결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부터 빠져 있을까요? 지적 공부에서. 아니에요. 네. 지적 공부에서 빠진 번호, 지적 공부에서 빠진 지번을 결번이라고 부릅니다. 지적 공부에서 빠진 지번. 그러면 이 결번은 어디에 등록이 되느냐? 결번 대장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결번 대장에서 빠진 게 아니라 결번 대장에 등록이 돼요. 결번은 결번 대장에 등록이 되는데 그 옆에 지번 대장이라고 쓰십니다. 지번 대장. 결번 대장 옆에 지번 대장이라고 쓰시고요. 지번 대장에다가 X표 치십니다. 결번은 지번 대장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결번 대장에 등록하는 겁니다. 결번은 지번 대장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결번 대장에 등록하는 겁니다. 지번 대장이라는 장부는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결번은 지번 대장에 등록한다.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나와요. 지번 대장이 아니라 뭐라고요? 결번 대장. 또한 이 결번 대장은 지적 공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맨 넷째 줄 보시면 영구히 보전 관리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그 밑줄 치십니다. 영구 보전 장부예요. 그래서 결번 대장, 영구 보전 요 두 개의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번 색임표 이런 거 필요 없고 부동산 종합 공부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81쪽 맨 밑에 보시면 먼저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으니까 토지 플러스 건물이 될 겁니다. 지적 공부는 지, 토지, 적, 정보, 공부, 공적인 장부란 뜻이죠. 따라서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것은 토지에 관한 정보만 등록이 돼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토지라는 표현인 대신에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관한 정보도 등록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토지 플러스 건물.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종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들도 등록되게 될 겁니다. 즉 종합적인 정보가 등록이 될 겁니다. 그렇죠? 토지, 건물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가 담겨져 있는 장부가 부동산 종합 공부가 될 겁니다. 81쪽 맨 밑에 보시면 지적소관청이란 문구 보이십니까? 밑줄 치십니다. 지적소관청. 그래서 이 부동산 종합 공부의 관리 주체는 지적소관청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동글뱅이 2번에 영구히 보전이란 문구 있습니까? 밑줄 치십니다. 동글뱅이 2번에 영구 보전. 그래서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구 보전 장부입니다. 영구 보전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시면 지적소관청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밑줄. 지적소관청 밑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별도로 복제하여라는 문구 있습니까? 복제 동그라미. 그래서 이 부동산 종합 공부의 복제권자는 지적소관청입니다. 뭐와 구별하셔야 되냐면 지적 공부의 복제권자는 지적소관청이 아닙니다. 그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다시요. 지적 공부의 복제의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 종합 공부의 복제의 주체는 지적소관청. 이걸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글뱅이 3번을 보시면 둘째 줄에 상시적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상시적 밑줄 치십니다. 상시적.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시면 요구라는 문구 있습니까? 요구. 동그라미 치십니다. 요구. 그래서 밑줄 친 부분과 동그라미 친 부분들 갖고 장난을 칩니다. 한번 출제가 됐는데요. 그거에 유념하면서 읽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상,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 부동산이니까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들어가겠죠. 건축물도 들어갈 겁니다. 종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이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들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1번 보십니다. 토지 표시와 소유자 뭡니까?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에요.
토지에 관한 정보죠. 토지에 관한 정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입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이게 바로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입니다.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이 바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이고요. 세 번째,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규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등록사항인데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이후에 가장 열심히 연구해야 될 서류가 바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이유는 그 토지에 대한 이용과 규제에 관한 내용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시려면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합격한 이후에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등록사항. 뭐라고요?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개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사항이겠죠. 가격에 관한 사항. 가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그 대통령령을 찾아보면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뭡니까? 등기부에 등기되는 사항입니다.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하고자 하는 사항이에요.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써 넣으십니다. 대통령령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 여백에다가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써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5가지 한번 외우지는 못하겠죠.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다만 외우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를 드릴게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뭘까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 대장의 등록사항은 뭘까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세 번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등록사항은 뭘까요?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어떻게 이용할지. 그리고 국가에서 규제한 내용이 뭔지.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이후에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사항은 뭘까요? 가격에 관한 사항. 가격. 왜냐하면 수수료가 그걸로 결정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등기부의 등기 사항입니다. 뭡니까?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5가지가 이 종합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열람 및 증명서 발급이 나와 있는데 열람 및 증명서 발급. 보통 지적공부의 열람과 증명서 발급은 지적소관청에게 열람 발급 신청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이건 종이로 만들어지지 않고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컴퓨터 파일 형태는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누가 추가가 되느냐면 지적소관청 플러스 누가 추가될까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누구? 읍면동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 밑줄.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실 건데요. 그냥 들어만 두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을 할 때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을 할 때는 수수료가 공짜예요. 작년에 출제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올해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다시요. 부동산 종합공부를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할 때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열람만 해당이 돼요. 열람만.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할 때는 수수료 무료. 그 옆에다가 써놓으시고요. 지적공부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적공부는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 플러스 증명서 발급 2가지가 다 무료입니다. 지적공부는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하거나 증명서 발급받을 때는 다 무료예요. 하지만 종합공부는 열람만 무료가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인터넷을 통해서 할 때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보존, 관리, 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 83쪽에 맨 밑에서 2째 줄 올라가 보시면 지적정보관리체계라는 문구가 있죠. 거기 밑줄 하나 쳐두십니다. 지적정보관리체계. 아까 써놓은 것 같은데 있네요. 지적정보관리체계. 이 컴퓨터 파일 형태는 저장 매체가 참으로 다양해요. 하드디스크도 있을 테고 자기 테이프도 있고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그렇죠. 하드디스크. 이렇게 컴퓨터 파일 형태의 저장 장치는 다양하니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지적정보관리체계라고 두리뭉실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넘기겠습니다. 85쪽을 보시면 지적공부의 보존 반출 나와 있죠. 지적공부는 워낙 중요한 장부이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 보관하고 영구히 보존해야 됩니다. 영구 보존 장부예요. 지적공부는
연구 보존 장부입니다. 컴퓨터 파일 형태건 종이 형태건 연구 보존 장부예요. 그렇다면 그 밑에 동글뱅이 1번을 보시면 1번은 컴퓨터 파일 형태를 제외한 종이 형태의 장부를 얘기하겠죠. 종이 형태의 장부는 어디다 보관한다고요? 지적서고에서 그 밑에 보시면 연구 보존하겠죠. 컴퓨터 파일 형태는 어디서 보관한다고요? 지적 전산 정보 시스템이 아니고요. 오타예요. 이거라니까요. 지적 정보 관리 체계. 아까 법조문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적 전산 정보 시스템은 옛날 법조문에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요게 오타예요. 지적 정보 관리 체계. 이게 정확한 법조문상의 표현입니다. 지적 정보 관리 체계. 그래서 거기 지적 전산 정보 시스템이라는 문구 있죠. 그걸 지우시고 요걸 써 놓으세요. 아까 밑줄 친 거 지적 정보 관리 체계. 제가 쓴 거 아니라고 했죠. 네, 저 욕하지 마시고요. 네. 지적 정보 관리 체계 이렇게 써 놓으십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컴퓨터 파일 형태는 누가 추가된다고 했죠? 누가 추가된다고 했죠? 시도지사가. 그렇죠. 시도지사가 추가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거기 첫째 줄 보시면 시도지사, 시장수, 구청장 나와 있는데 시도지사 밑줄 치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 둘째 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전산정보 자료가 이 지적전산정보라는 문구는 옛날 법조문일 때 그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은 지적정보관리체계라고 그 용어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 지적정보관리체계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복제 동그라미.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 종합공부의 복제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지적서관청. 지적공부의 복제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네,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멍하실 텐데요. 괜찮아요. 아직 10달이나 남아서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언제까지? 외울 때까지. 네, 그래서 안 틀려요. 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민계공도 아닌데 틀릴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지적서고에서 연구 보존한다고 했죠.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공부는 지적서고에서 연구 보존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원칙이 반출이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반출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적서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분실, 소실, 훼손의 가능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칙은 반출을 금지합니다. 다만 예외가 존재할 겁니다. 예외 첫 번째. 천재지변이 발생한다면 더욱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되겠죠. 첫 번째 뭐라고요? 천재지변. 두 번째, 지적소관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의 승인이 있다면 그때는 반출이 허용이 될 겁니다. 지적소관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에요. 따라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있을 때는 반출이 허용이 될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의 설치 나와 있는데 동글뱅이 1번을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나와 있습니까? 밑줄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첫째 줄에 주민등록 전산자료 있습니까? 주 동그라미. 두 번째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있습니까? 가 동그라미. 세 번째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부 동그라미. 공시지가 전산자료 공 동그라미. 다 치셨습니까? 그 여백에다가 이렇게 써 넣으세요. 여백에다가 주가 공부 여백에 써 넣으세요. 자주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과 이 주식은 번갈아 가면서 화랑과 침체가 반복되죠. 그래서 부동산이 잘 되면 이 주식은 좀 떨어지고 주식이 잘 되면 부동산이 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는 두 개 다 아셔야 돼요. 지금 중개사 공부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중개사 공부 좀 심심하시면 이것도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주가 공부. 네, 이렇게라도 외우시라고요. 주가 공부 외우셔야 되고요.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 공개가 나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볼게요. 나중에 보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이제
88쪽의 지적공부의 복구를 보십니다. 88쪽의 지적공부의 복구.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조사와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그리고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될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적으로 보여줘야 될 겁니다. 공시해야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지적제도예요. 그런데 이 지적공부가 멸실이 된다든지 또는 크게 훼손이 됐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멸은 소멸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실은 분실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소멸되고 분실되는 거, 이를 멸실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훼손은 크게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되게 되면 이 공시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중단이 되는 겁니다. 떨어질 정도가 아니라 중단이 돼버려. 없어졌으니까. 또는 크게 훼손되었으니까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시 기능이 중단되는 상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다시 회복시켜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적 공부를 다시 만들어야 될 겁니다.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다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를 지적 공부를 복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적 공부가 멸실 훼손되게 되면 공시 기능이 중단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지적 공부를 다시 만드는 거, 지적 공부를 복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시험에 나오는 걸 몇 가지를 확인해 보면 이게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더 높은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승인을 받을 때까지 공시 기능이 계속 중단되어 있겠죠.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더 높은 국가기관의 승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즉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됩니다. 이 문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즉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승인을 받을 때까지 이게 중단 상태가 계속 이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복구가 돼야 됩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의 표시에 복구는 관련 자료 갖고 복구를 할 텐데요. 이 관련 자료는 멸실 훼손 당시에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해야 될지 또는 복구 당시에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해야 될지 요게 논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출제가 돼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할 때 먼저 멸실 훼손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복구하겠죠. 그런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 관련 자료 갖고 복구를 하게 되면 이 관련 자료가 시간적인 갭이 존재해서 위조가 된다든지 변조가 된다든지 허위로 작성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복구 당시에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자료들이 위조, 변조, 허위 작성될 여지가 나타나게 돼요. 그렇죠? 따라서 이 복구 당시에 관련 자료가 아니라 멸실 훼손 당시에 관련 자료 갖고 복구를 해야 됩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자료 갖고 복구해야 된다고요? 멸실 훼손 당시. 이게 두 번째 개념에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 이 소유자의 복구 자료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소유권은 등기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공부 정리한다고 했죠. 따라서 등기부 갖고 복구하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부 갖고 복구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등기부가 없습니다. 즉 미등기 토지도 존재합니다. 미등기 토지는 등기부가 없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확정 판결 갖고 복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소유자는 등기부 또는 확정 판결. 그래서 이 개념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출제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네 번째, 복구 절차. 그 복구 절차가 순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용과 순서가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근데 이거는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게 암기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암기가 어렵진 않은데요. 책을 통해서 암기하시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3월달에 프린트가 나갈 겁니다. 좀 암기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프린터 갖고 암기를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구는 지적 공부의 복구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88쪽을 보시면 거기 법조문에 74조가 나와 있죠. 찾으셨습니까? 거기 둘째 줄 보시면 지체 없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네, 밑줄 지체 없이. 그 다음에 89쪽을 보시면 의에서 멸실 훼손 당시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네, 멸실 훼손 당시 밑줄. 그 다음에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둘째 줄에 등기부를 기준으로 복구하고 미등기 토지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복구한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등기부 밑줄, 법원의 확정 판결 밑줄.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복구자료 내용 플러스가 있는데 이런 건 안 외우셔도 돼요. 안 외우셔도, 물론 출제가 되긴 하는데 안 외우셔도 네, 공부가 좀 되시면 이거 당연히 자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골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복구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나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이런 것들은 복구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계획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복구자료, 확정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계획대로 됩니까? 제가 계획대로 됐으면 지금쯤 장관쯤은 힘들어도 구청장은 하고 있을 거예요.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면. 그래서 세상 일은 계획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95점은 받아야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10월 달쯤 가면 60점만 받으면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바뀔 겁니다. 세상 일은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러면 계획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서류는 확정된 자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복구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출제를 해요. 네, 암기 안 되셔도 풀 수 있게끔 나중에 요령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복구 절차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좀 어렵겠지만 나중에 프린트로 외우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를 보실 겁니다.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를 보실 거예요. 일단 지적 정리는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실 거고 토지 이동만 좀 보실 겁니다.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하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물론 수집되는 방법은 조사와 측량이겠죠. 이 정보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될 테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라고요? 소, 지, 지, 면, 경, 좌표값이 될 겁니다. 소는 소재, 지는 지번, 지는 지목, 면은 면적, 경계가 될 겁니다. 이게 주된 정보가 될 테고 부수적으로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수집이 될 겁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수집이 될 거예요.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되고 그리고 관리가 될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가 될 겁니다. 이때 요 세 가지는 조사라고 했죠. 조사를 통해서 수집하고 요 세 가지는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될 겁니다. 물론 소유자에 관한 정보들은 사람을 측량할 수는 없죠. 조사를 통해서 수집이 될 겁니다. 이러한 토지의 표시는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재지, 행정구역을 얘기하죠. 여기 동 이름이 철산동인가요? 네. 철산동 너무 그 딱딱한 느낌이 나죠. 따라서 철산동 이름을 좀 바꾸고 싶어요. 뭐로 바꿀까요? 청산동? 네, 청산동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 철산동을 청산동으로 바꾸면 명칭이 바뀐 거죠. 이것도 소재지가 바뀐 겁니다. 또는 철산동이 너무 넓은 지역이어서 일부를 쪼개서 청산동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온 토지도 소재지가 바뀐 겁니다.
그렇죠. 철산동이 너무 넓은 지역이어서 이게 철산동인데 너무 넓어서 여기를 쪼개서 이 부분을 청산동으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의 토지는 소재지가 바뀐 거죠. 그래서 소재지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은 바뀔 수 있습니까? 네. 여기 100번지 토지와 101번지 토지가 있는데요. 이 두 필지 토지를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합쳐서 병합시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종전에는 두 필지 토지니까 지번이 두 개가 존재하겠죠. 한 필지로 바뀌었으니까 지번이 하나만 필요합니다. 이때의 지번은 종전 지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부여를 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방법은 가장 빠른 지번을 선택하게 돼요. 원칙이. 그러면 여기는 100번 이렇게 부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100번지 토지, 101번지 이 부분은요. 합병 이전에는 지번이 몇 번지입니까? 100일. 그런데 합병 이후에는 몇 번지로 바뀌었습니까? 100번지. 이렇게 지번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재지도 바뀔 수 있고 지번도 바뀔 수가 있어요. 지목이 바뀔 수가 있느냐? 여기는 뭐냐면 뭐랄까요?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는 작은 산악지예요. 여기에요. 산악지요. 근데 이걸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단지 지을 수 있습니까? 세종시처럼. 그렇다면 산악지역이었을 때는 이게 지목이 뭐겠습니까? 임야. 아파트가 들었으면 대지. 이렇게 지목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면적 바뀔 수 있을까요? 여기 면적이 70제곱미터. 여기 면적이 30제곱미터. 그러면 합병이 이루어지면 전체 면적은 70제곱미터. 그러면 합병되기 이전에 100번지 토지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70제곱미터. 합병 이후에 100번지 토지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100제곱미터. 100번지 토지 면적이 달라졌죠? 바뀔 수가 있습니다. 경계 바뀔 수 있겠습니까? 100번지 토지의 경계는 어느 걸까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합병한 이후에 100번지 토지의 면적은 어느 겁니까? 이거겠죠? 그럼 이 부분이 달라졌죠? 경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좌표값, 100번지 토지의 좌표값은 이거겠죠? 이게 수치로 X좌표, Y좌표로 표현되겠죠? 합병한 이후에는 좌표값이 여기네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었겠죠? 경계점이 달라졌으니까 좌표값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달라지는 거, 이를 토지에 관한 정보가 달라졌다라고 해서 이동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달을 이자에 움직일 동자를 써서 달라졌다라는 일본식 어투예요. 일본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어색하죠?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달라지는 것,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토지 이동은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된 것만 토지 이동입니다. 다른 거는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토지 표시가 달라진 것, 즉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값이 달라지는 것만 토지 이동입니다. 이렇게 용어가 만들어졌었는데, 옛날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두 가지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외적으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것도 토지 이동에 포함을 시켰고, 토지의 표시를 말소시키는 것도 토지 이동에 예외적으로 포함을 시킨 겁니다.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이따 보겠지만 바다를 메꿔서 토지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바다였으니까 지적 공부 없겠죠. 그런데 매립을 해서 매립지가 토지가 나타나게 되면 지적 공부 존재해야 되겠죠. 지적 공부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토지 이동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걸 신규 등록이라고 불러요. 이따가 보실 겁니다. 말씀. 남국과 북국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바다가 올라가요. 그러면 해안가 토지 중에서 바다에 잠기는 토지들이 있겠죠. 그 바다에 잠기는 토지는 이제 더 이상 토지가 아닙니다. 바다에 포함이 돼버려요. 그럼 지적 공부가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를 말소시키고 폐쇄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극히 예외적으로 규정을 둔 것이고요. 원칙은 이겁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경되는 게 원칙이에요.
지금 토지 이동의 개념은 이렇게 확장이 된 겁니다. 두 가지가 더 추가돼서 현재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달라져서 토지 이동이 발생했다면 그 달라진 바를 여기다가 반영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100번지 토지는 합병 이전에 면적이 얼마였습니까? 70제곱미터. 합병 이후에는 면적이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100제곱미터.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던 100번지 토지의 면적은 70제곱미터에서 얼마로 바꿔야 됩니까? 100제곱미터로 이렇게 바꿔야 될 겁니다. 즉 토지 이동이 나타나면 그 달라진 점을 여기다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 반영하는 것을 정리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을 토지 이동 정리라고 부릅니다. 토지 이동 정리라고 부릅니다. 또한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있죠. 개명을 한다면 이름이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이명박이라는 분인데요. 아주 자랑스럽게 사셨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한 7, 8년 전부터 좀 창피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명복으로. 이제는 이름이 너무 창피해서 왜 창피한지는 전 몰라요.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색이 없어요. 아나키스트. 네, 저는 민주당 지지하지 않습니다. 덜 민주당이라고 불러요. 한국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새머리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지지 정당이 아예 없어요. 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네, 여간 개명을 하면 이름이 바뀝니다. 또한 여기 주민번호 바뀔 수 있죠. 성전환 수수를 받게 되면 뒤에 있는 자리 1이 2로 2가 1로 바뀌어요. 주민번호 바뀔 수 있습니다. 주소 이사만 하면 주소가 바뀝니다. 이거를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바뀌는 거.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소유자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소유자 정보가 바뀌는 걸 소유자 변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변경이 됐다면 변경된 바를 여기다가 반영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름이 바뀌었다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명박을 이명복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네, 이를 정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유자 정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했죠? 지적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적 정리, 즉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라는 뜻이에요.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 그래서 이 지적 정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 두 가지가 존재하고, 이 지적 정리는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조금 어렵게 나온 부분은 여기에요. 물론 다 예상되는 부분에서 주로 출제하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주로 이쪽이 조금 더 어렵고 좀 더 많이 출제가 된다. 소유자 정리. 네,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3월달부터 할 거예요. 지적 정리는 3월달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토지 이동 정리의 원인이 되는 토지 이동이 무엇인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이 토지 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반적 토지 이동. 일반적 토지 이동은 그 의미가 뭐냐면 토지 자체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적 공부도 정리해야 되는 경우, 이를 일반적 토지 이동이고 원칙적인 토지 이동입니다. 토지 자체에서 변화가 있어서 지적 공부도 바꿔줘야 되는 경우, 이를 일반적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고요. 토지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지적 공부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특수한 토지 이동이라고 불러요. 토지 자체에는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적 공부를 바꿔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특수한 토지 이동이라고 불러요. 이게 원칙이 될 테고 여기에 예외가 될 겁니다. 이 원칙적인 일반적 토지 이동은 외워두셔야 되는데 6가지. 첫 번째, 신규 등록. 11월 달에 했죠. 두 번째, 등록 전환. 지금쯤이면 나오셔야 돼요. 11월 달부터 오신 분들은 나오셔야 될 텐데, 세 번째, 분할. 네 번째, 합병. 다섯 번째, 지목 변경. 지목 변경. 여섯 번째,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 토지가 바다가 됐다면 지적 공부 필요 없죠. 따라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말소하는 것.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부릅니다. 이 6가지는 골고루 출제가 돼요. 골고루 출제가 되니까
일단은 자꾸 읽으셔갖고 용어가 익숙해지셔야 될 겁니다. 특수한 토지 이동은 등록상 정정. 등록상 정정. 두 번째, 축척 변경. 오늘 보실 거예요. 개념은 축척 변경. 세 번째, 지번 변경. 네 번째,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이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이 뭐냐면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 중에서 면적이 있죠. 그렇죠.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면적도 있죠. 이 면적은 예전에 표시 방법이 뭐였습니까? 평 단위를 썼어요. 지금은 미터법이 만들어져서 평 단위를 쓰시면 안 돼요. 지금은 제곱미터 단위를 쓰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이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행정구역 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이건 공통점이 뭘까요? 토지 자체에는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되는 경우예요. 이게 공통점이 하나씩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등측, 지, 토, 행. 원칙적인 모습은 이걸 자꾸 읽으셔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특수한 거니까 일단은 등축, 지, 토, 행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11월, 12월 달에 오신 분들은 이거 좀 외우시려고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등록상 정정, 축, 축척 변경, 지, 지번 변경, 토, 토지의 표시 방법 변경, 행, 행정구역 변경, 명칭 변경. 그러면 이제 책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92쪽을 보시는데요. 92쪽. 찾으셨습니까? 네. 먼저 토지 이동의 개념이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해요. 원래는 토지의 표시를 변경하는 게 토지 이동인데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거, 말소하는 것도 추가가 된 겁니다.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게 뭐냐면 신규 등록이에요. 이게 바로 신규 등록. 이따가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겁니다. 이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책을 보시면 둘째 줄 보시면 토지 소유자의 변경. 이거는 토지 이동이 아니겠죠? 소유자가 바뀐 거니까 소유자 변경이겠죠? 토지 이동이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의 이름이 바뀌는 거, 주소가 바뀌는 거, 주민번호가 바뀌는 거, 소유자 자체가 바뀌는 거. 이 소유자와 관련된 정보는 전부 다 소유자 변경이지 토지 이동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의 변경, 토지 등급의 변경 이런 것들도 토지 이동이 아닙니다. 토지 이동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만 토지 이동이에요. 즉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된 것만 토지 이동입니다. 그러면 토지 등급 변경이나 개별 공시지가 변경은 뭐에 해당되느냐? 이거는 토지 이동이라고 하지 않고요. 대장에 등록되는 내용의 단순한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이러한 대장에 등록되는 정보죠. 아까 이렇게 묶어놨죠. 대장에 등록되는 정보의 단순한 변경에 불과하지 토지 이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토지 이동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만 토지 이동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것만 토지 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 써놓지 않습니까? 이것만 토지 이동이에요. 이거와 관련된 것만. 그 다음에 지적 정리는 토지 이동이 나타나게 되면 지적 공부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이를 토지 이동 정리. 소유자 변경이 나타나면 이를 지적 공부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이를 소유자 정리. 두 개 앞에 합쳐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지적 정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 정리는 나중에 보실 거예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간정보법에서. 그럼 이제 각종 토지 이동 사유를 보실 텐데요. 토지 이동 사유 넘기겠습니다. 94쪽을 보십니다.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을 테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적공부라는 공적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관리가 될 테고 주권적인 국민에게 공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토지가 미등록 토지라는 겁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등록 토지는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느냐면 첫 번째,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공유수면 매립, 바다를 메꿔서 토지로 만드는 것을 공유수면 매립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만들어진 토지를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바다를 메꿔서 토지가 만들어졌으니까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지적공부에 등록된 적이 없겠죠? 네. 그렇죠. 미등록 토지가 될 겁니다. 또는 등록이 누락된 토지도 있을 거예요. 어떠한 토지가 보통 등록이 누락되어 있느냐면 무인도 같은 경우, 한 번도 사람이 발견한 적이 없는 무인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등록이 누락되어 있을 겁니다. 사람이 안 사니까. 물론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다면 지적공부 없겠죠, 당연히. 네, 이러한 토지들은 미등록 토지일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등록 토지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겠죠. 맨 처음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를 신규 등록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지적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할 때 이를 신규 등록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신규 등록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냐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60일이 경과되도록 신청하지 않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마냥 기다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직권으로라도 등록을 해야 된다. 원칙은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신규 등록을 신청해야 되는 것이고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라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여기에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겠죠. 맞습니까? 갑이 신규 등록을 신청한다면 갑에 관한 정보가 이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적소관청이 이걸 등록하기 위해서는 갑에게 진짜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지적소관청이 확인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죠. 등기부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 단계예요. 그러면 등기부가 규진이 돼서 소유자를 확인할 수는 없을 테고 신청인이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등기부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신규 등록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것. 60일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라도 등록한다는 것. 이게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신규 등록에 의해서 소유자도 등록이 되니까 소유자는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뭐가 있는지 이게 또 출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을 보시면 거기 신규 등록의 신청 며칠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고요? 60일. 토지 이동은 대부분 60일입니다. 60일. 두 번째, 첨부 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겠죠? 네, 이거 별표 하나 쳐두십니다. 그냥 일단 별표만 치세요. 그 내용도 다 설명할 거예요. 왜 이것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지를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확인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있네요. 맨 마지막 94쪽 맨 마지막을 보시면 맨 마지막 밑에서 두째 줄 올라가 보시면 지적소관청에 확인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네. 확인 동그라미 치십니다. 별거 아닌데 출제를 해요. 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지적소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어서 관리하고 있다면 따로 제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때는 그 확인으로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가름이라는 용어는 이것도 일본에서 만든 용어인데요. 대신한다는 법률 용어예요. 가름한다, 대신한다.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특징 있죠? 특징 있습니까? 네, 여기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등록자는 보십니다.
아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 4천만 개 정도 되는 필지는 토지대장 지적도 아니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는 특수한 토지에 관한 장부죠. 그렇죠. 일반적 토지에 관한 정보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예요. 좌표 등록부도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존재하는, 모든 토지별로 항상 존재하는 장부는 요 4개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렇죠.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 아니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을 하고 어떤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을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지들,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테니까 비싼 토지가 되겠죠. 이러한 토지들은 효율성을 좀 더 높여야 됩니다. 비싼 토지니까. 그리고 효율적으로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누가?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지들은 효율성도 높일 필요가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등록해서 관리합니다.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해서 관리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는 27개 지목의 토지 중에서 18개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18개의 지목의 토지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효율성도 높여야 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라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토지는 거래가 잘 안 돼요. 거래가 잘 안 되니까 효율성도 구태여 높일 필요도 없고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도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토지들은 10개의 지목의 토지인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가 뭐가 있느냐면 외우신 적 있죠? 철제, 천, 구, 유, 수, 그 다음에요 묘, 목, 도, 임입니다. 요 10개의 지목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철은 철도용지, 제는 제방, 천은 하천, 구는 국어인데요. 국어는 또랑을 한자로 표현하면 국어라고 불러요. 또랑. 그 다음에 여기 유지, 수도용지, 묘지, 목장용지. 이 목장용지는 규모가 너무 커요. 규모가 너무 크고 가축을 사용하는 용도로밖에 못 사용하니까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목장용지, 도로, 임야. 이 10개의 지목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나머지 지목들은 다 여기에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 토지가 바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의 토지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돼서 어디에 등록 관리 공시가 될까요? 이쪽에 해당되는 토지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 토지 지목이 10개의 지목에서 나머지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이 지목이 철제, 천구, 유수, 학도의 지목에서 저 위에 있는 거 18개의 지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옮겨야 될 겁니다. 어느 쪽으로?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쪽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공시를 해야 될 겁니다. 이를 등록이 전환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록이 전환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 관리 공시하는 제도가 바로 등록 전환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등록 전환 제도가 왜 만들어졌느냐? 그 취지가 뭐냐? 간단해요. 첫 번째, 어느 쪽에서 등록하는 것이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효율적 관리가 가능합니까? 아래쪽. 그렇죠. 따라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효율성도 높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등록 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두 번째, 여기 임야도는 보통 축척이 6,000분의 1이에요. 요 지적도는 보통 축척이 600분의 1 아니면 12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 등록 전환은 축척의 변화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축척의 변화가 뒤따르고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소축척이고 대축척이 될 텐데 상대적으로 이쪽이 대축척이 될 테고 이쪽이 소축척이 될 텐데 어느 쪽이 더 도면이 정밀합니까? 지적도가 더 정밀하겠죠? 그렇죠. 이쪽 지적도가 임야도보다 훨씬 정밀해요. 그러면 두 번째,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취지예요. 토지의 효율성,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등록전환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건 등록전환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등록전환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효율성 떨어지죠. 그 다음에 정밀도 떨어지죠.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등록전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만 등록전환이고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것을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을 바꾸는 것은 등록전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취지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등록전환은 지목 변경을 수반합니다. 그렇죠? 이쪽 지목에서 이쪽 지목으로 바뀌었으니까 등록전환이 나타났죠. 따라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등록전환에서 나타나는 지목 변경과 이 지목 변경은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뜻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뜻입니다. 다른 뜻이에요. 이 등록전환에서 나타나는 지목 변경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지목 변경은 뭡니까? 이거는 이 안에서 바뀌는 거 또는 이 안에서 바뀌는 거 또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는 건 등록전환이 아니죠. 그럼 이게 바로 지목 변경이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는 것만 등록전환의 지목 변경이고 요 안에서 바뀌는 거, 요 안에서 바뀌는 거 또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는 거 이게 바로 지목 변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전환의 지목 변경과 이 지목 변경 지도에서의 지목 변경은 용어는 같은 걸 쓰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의미는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걸 먼저 이해해 두시고요. 지목 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예외적으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좀 어려운데요. 외워두셔야 돼요. 나중에 아직은 어려워서 암기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머리 좋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그 나머지 토지마저도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합니다. 대부분의 토지가 지목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등록 전환이 안 된 나머지 토지도 있겠죠. 그 토지 때문에 임야도를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그 나머지 토지마저도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합니다. 다시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그 나머지 토지마저도 지목 변경 없이 그냥 등록 전환을 합니다. 두 번째, 나중에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두 번째는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 전환을 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목 변경은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을 합니다. 다시요.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 전환을 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이 금지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을 할 겁니다. 세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관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네. 관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관리하겠다는 거죠. 네. 그 지역의 토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지대장 지역도에 등록돼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용도가 안 바뀐 토지도 있겠죠. 그 용도가 바뀌지 않은 토지는 지목 변경 없이 그냥 등록 전환만 하게 됩니다. 다시요.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때도 지목 변경 없는 등록 전환이 나타납니다.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림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척의 변화가 나타납니까? 여기 6000분의 1에서 600분의 1로 바뀌고 있죠. 축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등록 전환은 축척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축척의 변화는 이 축척 변경과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다른 뜻입니다. 이 축척의 변화는 이 축척 변경 제도와 다른 뜻입니다. 그 이유는 이 축척 변경 제도는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것이 축척 변경이에요. 축척 변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것이 축척 변경인데 등록 전환은 소축척의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바뀌는 건데 여기는 지적도에서 지적도로 바뀌고 있죠. 따라서 등록 전환의 축척의 변화는 축척 변경 제도의 축척 변경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축척 변경에 관한 공간정보법의 규정들은 등록 전환에 적용될까요? 적용되지 않을까요? 네? 적용되겠습니까? 등록 전환의 축척의 변화는 축척 변경 제도의 축척 변경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축척 변경 제도와 관련된 공간정보법의 규정은 등록 전환에 적용될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 개념이 다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개념과 관련해서 출제가 됩니다. 조금 어려운 거 하겠습니다. 조금.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소축척과 대축척을 비교해보면 어느 것이 더 정밀할까요? 대축척이 훨씬 정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야도보다는 지적도가 훨씬 정밀하게 경계가 그려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정밀한 경계를 새로 그려야 됩니다. 그렇죠? 정밀한 경계를 다시 수집해야 돼요. 경계를 수집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 경계를 그릴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측량. 그렇죠? 측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하는 측량이 등록 전환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경계가 새롭게 그려질 겁니다. 지적도에. 맞습니까? 이것보다 훨씬 정밀한 경계가 그려질 겁니다. 지적도에. 그러면 경계가 새롭게 그려졌으니까 면적도 바뀌겠죠?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면적 안 바뀌어요. 경계가 움직이면 면적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1mm라도 아닌가요? 그게 어려우신가? 이 경계가 일로 조금 옮겼습니다. 이렇게. 보다 정밀하게 수집을 해보니까 잘못 그려진 경계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면적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계가 새로 그려지면 면적은 다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경계가 지적도에 새롭게 그려질 테고 그 경계가 새로 그려졌으니까 면적이 다시 구해져야 되겠죠. 이 새롭게 구해진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등록 전환될 면적, 즉 이쪽에 옮겨 적어야 될 면적,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등록 전환될 면적이 구해져서 측정이 돼서 이 토지대장에 등록되겠죠. 여기 등록이 될 겁니다. 여기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면 등록 전환이 이미 된 면적, 등록 전환된 면적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록이 되면 토지대장에 등록이 되면 등록 전환된 면적, 여기 토지대장에 아직 등록되기 전에를 등록 전환될 면적. 이거는 리을이고요. 이건 니은이에요. 근데 이거는 생략합니다. 등록 전환 면적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면적이 얼마냐면 10,000 제곱미터입니다. 1십, 100, 1000만, 10만 제곱미터예요. 10만 제곱미터.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한다고 했죠. 여기에 등록된 면적은 1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측량을 통해서 경계가 새로 그려지고 이 경계를 통해서 다시 면적을 측정해 보니까 면적이 얼마가 나왔느냐? 10만, 1십, 100, 1000만, 10만. 1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10만 1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측량을 통해서 다시 구해보니까 그러면 이 면적과 이 면적은 오차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그렇죠? 이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즉 여기다가
10만 1제곱미터 이렇게 기록하고 끝납니다. 절차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10만 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측량을 통해서 경계가 그려지고 경계가 새로 그려졌으니까 면적이 다시 측정이 될 겁니다. 이 다시 측정된 면적이 얼마였느냐? 11만 제곱미터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가 큰가요? 작은가요? 이때는 이 면적을 여기다가 기록합니다. 즉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내용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고치입니다. 누가? 지적소관청이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정정을 합니다. 직권으로 고치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다면, 차가 크다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을 해야 됩니다. 차가 크니까. 너무나도 잘못 표기된 면적이니까. 이해되십니까? 괜히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등록 전환. 96쪽을 보시는데요. 96쪽. 96쪽을 보시면 1번에 등록 전환의 개념이 나오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역은 등록 전환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동글뱅이 2번. 이 등록 전환에서도 축척의 변화가 뒤따른다고 했죠. 하지만 축척 변경 제도에 있어서의 축척 변경이 아니라고 했죠. 왜? 개념이 다르니까. 따라서 축척 변경에 관한 규정은 등록 전환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의 신청, 이것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 전환을 할 겁니다. 며칠이라고요? 60일. 그렇죠. 등록 전환 대상 토지를 보시면 1번에 원칙이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고 그랬죠. 다만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 전환이 3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3가지가 암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암기를 위해서. 그래서 별표 기억 니은 디귿 앞에다가 별표는 치십니다. 큼지막한 별표 치셔도 되고요. 조그만 별표 10개 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처리 절차. 첨부서류. 거기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확인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네, 확인 동그라미 치십니다. 별거 아닌데도 출제를 해요. 확인 동그라미 치시고 처리 절차 1번 금방 설명이 된 겁니다.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이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하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1번에 나와 있는데요. 1번의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출제가 되면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요게 1번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부터 보실 건데요. 이건 좀 쉬었다 하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